네,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9일. 오늘은 이제 마감후 이야기가 아닌 장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고 오늘은 이제 이 방송으로 마감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도 맑고 좀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방송을 장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삼성제약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저가일 때 못 사다가 급등한 이후에 그게 이제 반전의 서막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매수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좀 많이 다운됐죠. 다운됐던 이유는 어차피 저에 대한 좀 제가 이제 단순히 그런 게시판을 보고 속았다. 뭐 이런 자괴감, 제 자신의 자괴감 때문에 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또 뭐 쉬고 밥도 먹고 좀 걷고, 그러면서 이제 다 풀렸습니다. 주식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 자신감이 없으면 매수 매도를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쉬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그 삼성제약은 계속 물린 상태로 있고요. 그럼 이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삼성제약은 이제 3,800원에서 4,000원. 신규 들어오는 분들은 이 가격대가 안전합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제가 제대로 들어왔다면 최소한 3,800원 밑에나 이때서 샀겠죠. 근데 이제 급등하는 걸 보고 이제 그때 단타 맛을 좀 들여서 매수 시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 진입 시점이 저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자, 저는 이걸 충분히 물려 있어도 제가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다는 신념 하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그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오로지 제 그냥 경험과 제가 분석했을 때입니다. 먼저 삼성제약의 주가를 이해하려면 한번 필록스라는 그 원래 조명회사죠. 조명회사인데 이게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 그 거의 지금 바이오 회사의 색깔을 많이 띠죠. 그래서 필록수를 한번 보면 됩니다. 그 예전에 필록수가 일상인가? 제가 알기로는 일상인지 이상인지 하여튼 그게 성공했을 때, 그때 시기와 거의 비슷한 조건입니다. 적은 대주주 지분, 대주주가 둘 다 20%가 안 돼요. 외국인이 삼성제약은 뭐 어제 사서 3.38% 정도, 필룩스는 지금 8.58%죠. 그때도 필룩스도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올랐죠. 이제 그 다음에 개인이 많이 보유한 주식이라는 거죠. 개인이 많이 보유한 주식은 출발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거를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사실은 뭐 키케아 외국인까지 합쳐봤자 20%밖에 안 되는 삼성제약 역시도 출발하기 전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개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오랜 박스권 가격이겠다는 거죠. 두 종목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필룩스가 이 그때 3,000원대에서 11,000원인가 12,000원인가 해서 만 원을 넘길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거를 다 받고 저도 소량을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선 얘기하고요. 우선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필룩스를 보죠. 대지주 지분율이 이제 저렇게 약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 상승 후 증자를 통해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 둘 다 똑같습니다. 필로스도 이때 임상이 성공하면서 그 다음에 임상 자금에 대한 그 다음부터 계속 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현재는 다시 출발점 가격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주가 상승을 해서 증자를 해야지만 그나마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삼성제약은 어떻습니까? 삼성제약 역시도 지금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때가 많죠. 임상자금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삼성제약은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약을 팔고 그런 걸로는 거의 뭐 수익을 못 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뭔가 신약이나 이런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캐시카우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게 되기 전까지는 어, 주가를 결과적으로 조작이죠. 주가를 상승시켜서 어, 그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올려야 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제약을 제가 이제 추장함 삼상이 끝난 것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건 이 젠백스네요, 젠백스. 젠백스 이상 결과를
논문 발표 시기 조율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상반기에 이제 알츠하이머 학회, 치매 학회 있죠, 치매, 알츠하이머. 이 치매 학회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개최가 안 되면서 뭐랄까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해서 지금 논문을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써서 쥐고 있다고 봐요.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한번 차트를 한번 주가 예측도를 한번 제가 경험상 이건 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이럴 경우 전제는 뭐냐면 어쨌든 유상증자라든 뭐 제3자 배정을 하든 뭔가 사채를 발행해도 주가가 낮은 가격에서 발행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주가를 올려놓고 해야지만 또 희석돼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개인 횡보를 했죠, 여태까지. 그러다가 이번 주 이렇게 해서 올렸죠. 근데 이게 올려서 사실은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갈 줄 알았는데 거의 올려서 출발점 가까이 이 가격대까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선 오전에 빠져요. 빠졌다가 1시나 12시 뭐 이때쯤부터 올려서 보합이나 뭐 도지 뭐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빠진 상태로 끝나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원점 상태로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길게는 안 가요. 잘해야 뭐 하루, 길으면 한 3일 안에 다시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 구간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의 조막손만 해요. 예. 그래서 옛날에 항상 그랬어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옛날에 굉장히 이게 커 보였는데 횡보하다 가니까 커 보이죠. 막 이 30% 정도 올랐었겠죠. 근데 이게 위에서 볼 때는 바위돌, 조그만 야산 같이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큰 산 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오면 이게 제일 따봉이죠. 예, 이게 이런 차트가 또 한때 유행했어요. 저는 이 차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치매라는 알츠하이머병을 뭔가 어쨌든 기사상에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물론 그게 구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구라인 거는 언제 밝혀지겠죠? 3상 끝날 때 밝혀지겠죠. 왜냐하면 약이 이제 허가가 안 날 테니까요. 신라젠도 결국엔 3상에서 좌절된 거 아닙니까? 약이 이제 허가가 안 나면서 구라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구라였다라는 걸 외국에서 사왔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약은 나중에 다 구라한 게 그때 결정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구라도 올라가고 진실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고 제가 나중에 또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한번 솟았죠. 다시 원상태로 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기간이 한 달 반에서 석 달 정도 팽보를 다시 시켜요. 그러면서 여기서 물렸던 애들 거를 계속 받아요. 통상적인 차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한 달 반에서 3개월 사이에 일어나요. 이런 경우 지루한 진짜 기간이 되죠. 이땐 쳐다보지 말고 그냥 장롱 속에 받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박아놔야 돼요. 박아놔야 돼요. 이 대량 거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한 달 반에서 석 달 안에 큰 변화가 있어요. 이건 이제 고전적인 그런 차트예요. 어쨌든 이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거의 7월 20일쯤에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 그렇죠. 근데 두 달 후로 칩시다. 그러면 9월 20일이거든요. 9월 20일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되면 지금 어쨌든 불안해요. 지금 9월달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해서 해먹는다? 조금 이거는 좀 회사에서 스케줄을 잘못 짰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갈 거 요렇게만 가요. 정체장이 안 좋으니까. 요 정도나 가나? 예,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가 절반이나 갈까? 제 생각엔 이거는 좀 물론 이걸 더 땡겨서 할 수는 있겠죠. 예, 그거 아니면 9월, 10월을 예약한다? 이건 좀 불투명해요. 그러면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저는 한 이쯤에서 잘라버리죠. 저 손절 칠 겁니다. 예.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하에 아직 저기 하는 거고, 반등 시점은 지금 목요일쯤부터 상승이 나오가서 월요일날 좀 긴 양봉으로 끝나면 좋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월봉이 그 장기 이평선 밑에서 끝난다면, 그러면은 뭐랄까 좀 8월 달에 그 긴 양봉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양봉이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올 수 있지만 상승이 제한적이죠. 그럼 9월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월봉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 마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한 이 정도만 가서 끝난다면 다음 달 굉장히 좋은 그 모습이 그려지죠. 여기 어디서 끝난다면요. 요즘에가. 네. 월봉 마감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필록수에 대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이게 필록수입니다. 물론 제가 옛날에 이거를 뭐 많이 보유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조금 어떻게 이렇게 계속 보게 됐어요. 제 그 관심 종목이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주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볼까요? 네, 월봉을 보시면 이제 필룩스가 이제 바이오 회사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쭉 빠졌다가 이때 최악으로 빼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너무 많이 뺀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요 구간이 아마 그 일상인가? 제가 알기로는 일상인지 그것 때문에 이 구간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증자를 해대고 그러니까 계속 이 모양이 돼서 다시 원상태로 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주식시장에서 수급하는 데는 다시 원상태로 가요. 그래서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제 견해에는 삼성제약이 이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간. 조만간 이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록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려 보면 필록스는 이제 면역 항암제 임상 2상을 대개를 준비하고 있고요. FDA 면역 항암제 임상 2상을 신청을 한 상태고요. 중요한 거는 얘도 이제 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회사 리미나투스라는 미국의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록스가 갖고 있는 카트티 치료제를 그쪽에 나중에 주식으로 받기로 하고 약 750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을 이전을 해줬죠. 그래서 리미나투스가 나스닥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필록스는 대박이 터지는 거죠. 액면가로 받았기 때문에 상장이 되면 초대박인 겁니다. 그 필록스는 한 방이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또 미국은 또 상장하려면 막 자금 수혈도 받고 막 그래서 규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단순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되겠죠. 근데 지금 가격은 바닥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지루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만약에 미국의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된다면 이것도 초대박입니다. 초대박. 그 시점은 내부자들만 알죠. 이게 정부의 불공평함이죠. 그러니까 눈치로 들어갔다 물릴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언제 한번 이렇게 좀 반등을 주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야죠. 아직은 뭐 들어가기엔 좀 월봉을 보시면 깝깝하죠. 근데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삐대는 것도 뭐 만약에 자회사가 상장하겠다 싶으면 괜찮죠. 그래서 필록스를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원래 조명회사잖아요, 유명한. 네, 삼성제약이죠. 예, 삼성제약이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나간 거나 수렴을 할 줄 알았는데 거의 깼죠. 내일도 여기서 이것까지는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꼬리를 달 확률이 없어요. 찍어도. 예, 그러면은 어쨌든 하여튼 4,000원 정도? 예, 4,000원에서 3,900원. 그 정도 오겠죠. 3,800원은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를 찍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찍고선 뭐 거의 뭐 보합이나 마이너스 1, 2% 그렇게 끝날 확률도 높고요. 아니면 그냥 쭉 누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쭉 눌러주면 여기서 이렇게 또 조금 하루 이틀 가다가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더 이게 팍 꺾이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안 달 수도 있죠. 예. 근데 경우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추세는 이때 보는 거와 이때 추세는 분명히 밑으로 누르겠다. 근데 이거를
어제 사실은 여기까지 누를 수도 있는데 왜 안 누르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나눠서 누릅니다. 나눠서 눌러요. 봉은 요것보다 이게 짧죠? 이것보다 더 짧기 때문에 대충 요거 찍고 해서 한 요 정도 사이. 그 봉은 요거보단 짧아 보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락 파동이 점점 줄어들면서 여기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올린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엔 4,000원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신규 진입이나 물타기는 4,000원 밑에서나 4,000원대 쯤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거 치매 관련 그 재료는 얘네가 벌써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다 써놓고 발표하려다 못했던 거기 때문에 얘네가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하고 뭔가 정보를 교환하겠죠. 예, 제 생각엔 그래요. 어차피 회사는 뭐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조율을 안 하면 이걸 어떻게 올립니까? 예, 올린 다음에 또 얘네들도 뻔하죠. 필록수처럼 증자. 최악의 증자는 뭐죠? 많이 올려서 주주 배정이죠. 주주 배정으로 하면 이제 그때는 또 한번 고점 좀 많이 올라가 있겠죠. 예, 그때 이제 하겠죠. 그러면 잘 도망가야 돼요. 그 전에. 예.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삼성제약은 이제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뭐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봉 하나 세우고 쭉 행보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가고 뭐 그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땐 그거밖에 없어요. 제, 뭐 다른 여기서 근데 더 밀려서 뭐 이렇게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원체 그 뭔가 뭐랄까 지지선이 돼버렸죠. 이게 예, 엄청난 지지선이죠. 이거 밑으로 하회는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제약 가지신 분도 그렇고 저도 물려있지만 고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요. 다음 달 적어도 중순 안에는 고점에서 만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털어요. 오늘 여기까지 찍으면 아마 많이 털 거예요. 털어야죠. 털면 이제 또 잡죠. 여기서 이제 물린 애들이 여기서 털기를 바라는 거예요. 간단한 해석입니다. 신규 진입하는 분들은 여기서 진입하면 좋고요. 물타기도 그렇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번 급등의 끝은 어디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죠. 그러면은 신풍제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이 있죠. 한번 일봉을 봐보죠. 저도 이 주식을 뭐 요때도 제가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쯤에 왔을 때 10만 원 넘어가기 요때쯤에 상한가를 가길래 요때쯤에 이제 제가 또 추천을 한 게 아니라 끝물이 다 온 것 같습니다. 털어야 됩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어차피 이때부터 과열은 과열이에요. 10만 원 넘으면서 과열이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매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긴 꼬리 달고 이렇게 찍고 있죠.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거를 다시 여기까지 올리려면 엄청난 파워가 있어야 돼. 이 파워는 끝난 거예요. 뭐 한 요 정도까지 어떻게 올릴 수 있겠지만 다시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거에 갈 수 있는 자리가 한 이 정도였던 거예요. 예, 이 정도. 이걸 다시 올리는 거는 굉장한 돈과 힘이 필요해요. 무수히 떨어지는 그런 이 물린 애들 거를 다 받아줘야 되는데 이건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트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밸류에이션,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 그 내재 가치죠. 내재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갔을까요? 네? 내재 가치. 그렇진 않다고 봐야죠. 밸류에이션 시대가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 이거를 이제 그 월요일 날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멘탈이 깨져서 이걸 준비를 해놓고 못했던 거예요. 주식에는 이제 실적주는 실적에 의해서 가죠.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야지만 다음 실적보다 더 많아져야지만 주가가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죠. 그리고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게 매도 기사일 확률이 높죠. 저번에 누가 물어봤듯이 DRGM 같은 경우도 실적이 10배 이상 상승했지만 그게 매도형 기사였죠. 네, 그러면 다음에도 10배 이상은 상승해야지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실적주라는 건
갑자기 분기에 실적이 확 올라서 예조차 그럴 때 이제 또 재수 좋아서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자산주가 있습니다. 자산주는 뭐 땅이나 건물부터 현금성 자산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자산주 같은 경우는 뭡니까? 현재 좀 대우를 못 받죠. 특히 땅 많은 데들 막 시가에 막 30배, 40배가 돼도 안 올라가요. 네, 자산주는 어느 시기에 끝물에 올리겠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가치주가 있습니다. 가치주나 뭐 성장주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차피 가치는 뭔가 그 가치를 갖고 계속 뭔가 투자하고 이런 투자의 개념이 좀 강하겠죠. 근데 이제 성장주는 뭡니까? 미래의 가치인데 이게 성장할 수 있고 현재는 수익이 발생이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발생할 수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풍제약이나 이걸 맨 처음에 보여드린 건 성장주를 지금 얘기를 해요. 성장주는 뭐냐면은 이 지금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러한 밸류에이션이 그 한마디로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의 주가가 나와야 되고 퍼나 이런 기준, PBR이나 뭐 이런 거를 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대박주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풍제약처럼 야 10만 원 시총 계산해도 야 이거 너무 심해. 그런데 그게 15만 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현재 성장주 시대인데 이 성장주를 잡으면 한마디로 해서 한 방에 5배에서 최소 10배, 10배 정도를 먹을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지금 현재 그래요. 이게 뭐냐? 도박판이라는 거예요. 대박주도 나오는데 그 대박주를 간이 떨려서 중간에 다 던진다는 거죠. 끝까지 못 먹는다는 거죠. 옛날에 이거 얘기하면 항상 많이 하는 게 그 무선전화 옛날에 그 저기 했던 거 있죠? 그거가 많이 얘기를 하죠. 새로운 기술인가요? 네, 맞죠. 예, 그게 뭐 몇천 배 뛰었나요? 대단하죠. 전화를 뭐 공짜로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완전 상장 폐지되고 나중에 피해자를 많이 양상하긴 했는데 이 성장주의 조건이 있어요. 성장주의 조건은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 아, 이렇게 해서 사회가 앞으로 뭔가 드론을 타고 다닌다. 뭐 이런 거 있죠. 드론도 굉장히 좋은 그 성장주죠. 운송 수단의 변화니까. 드론 택배 이런 거부터 막 꿈을 꾸기 시작하면 엄청난 시장이 열리죠.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드론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드론 수익이 하나도 안 나요. 투자만 하는 거죠. 근데 성장을 엄청나게 한다, 나중에. 수소도 그런 거예요. 수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나중에 자동차 얘기도 하겠지만 전기차, 하이드리브, 또 수소차가 있죠. 근데 수소차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죠. 당장 수익이 날 수는 없죠. 근데 수소차는 이제 나중에 많이 투자를 할 거고 성공을 할 거다라는 성장주 때문에 지금 뭐 말도 없이 가죠. 몇 개 주식이 있죠. 그런 주식들은 이제 이성으로 판단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성장주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냥 막 날려줘. 그 다음에 목표가가 없어야 합니다. 측정 불가. 목표가가 측정이 돼서 이렇게 실적처럼 측정이 되면 못 가요. 목표가가 없어요. 드론이 뭐 우리나라의 하늘을 쫙 날아다닌다. 뭐 이런 큰 상상. 업계 1위가 된다. 그런 상상이 있어야지만 측정 불가예요. 자, 삼성제약도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치매 치료제가 지금 나온다면 이 젠백스 그룹에 보니까 젠백스 그룹의 이 치매에 대한 그게 거의 다네요. 이게 스위스 회사죠. 스위스 회사를 뭐 이렇게 어떻게 인수한 거니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젠백스부터 뭐 젠백스 카엘인가요?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제약의 최대 주주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목표가가 없잖아요. 치매가 뭐 치매 지금 먹을 사람들이 전 세계에 깔렸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시대에는 맞죠. 이런 게 맞아요. 목표가가 예측이 되면 안 돼요. 무한대해야 돼요. 무한대. 그래서 삼성제약에 저는 배팅을 한 거고 성장주 시대에 그런 걸 하나 잘 잡으면 그 대신 강심장이어야 돼요. 막 주가의 가장 큰 상승은 언제냐? 내가 이 주식을 1,000원에 샀는데
어느 정도 상승을 엄청 많이, 뭐, 5달 동안 상승을 해서 내가 산 하루에 1,000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산 가격에 1,000원에 샀는데 그게 어느 순간 하루에 1,000원씩 이상 올라가요. 그럼 그게 거의 엄청난 과열 구간인 거예요. 하루에 투자금을 이상을 다 건지는 날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주식이 있으면 연구에서 성장주가 나온다. 좋은 시나리오가 있고 목표가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초대박, 제2의 신풍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주가 해먹기가 좋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치료제 효과도 모르고 누가 될지 압니까? 근데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효과가 없잖아요. 누가 1등을 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올리는 건데 나중에 이제 최고가 나오고 그러면 나머지 주식은 우르르 떨어지죠. 그때 이제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한번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안에 이걸로 쇼부를 볼 만한 주식들이 보여요. 근데 삼성제약도 왜 이렇게 개처럼 흔드냐? 미친놈처럼 흔들죠.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개인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세력 입장에선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죠. 예. 그래서 지저분하게 갈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금 이렇게 되면 유통 주식이 거의 뭐 80% 정도 된다는 건데 거기서 세력이 잠긴 물량도 있을 테고 실제로 유통되는 건 거기서 또 한 30%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 세력이 최소한 30%에서 15%가 됐든 일정 부분을 매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 매집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싸움인데 이 이하를 만약에 4,000원 밑으로 빼서 막 3,000 뭐 얼마까지 뺀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뺀다면 누군가 더 큰 애들이 들어와서 다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빼는 것도 요령껏 이렇게 칠딱칠딱 하면서 막 빼야지 한 번에 뺐다가 물량을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관리를 하는 사람은 시간이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밀 수만 없다는 거예요. 밀다 보면 물량을 다 뺏겼는데 시간이 오면 딴 애가 낚아채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 기간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봐요. 오늘이. 예, 그리고 삼성제약 오늘 잘 버티시고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성장주의 요건에 들어요. 이 젠백스라는 회사를 제가 사실은 많이 들어봤어도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예, 이 치매 관련해서 이쪽에 아주 거의 매달렸네요. 예, 그룹이. 물론 이게 되면 초대박이죠, 초대박. 예, 그래서 한번 올려봤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건 이래요. 그래서 자꾸 누가 젠백스 얘기를 하길래 한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 근데 내용이 좋네요. 저는 제가 물렸어도 잠이 잘 옵니다. 네. 그리고 좀 몇 개 주식을 조금 봐보겠습니다. 현대 HCN입니다. 어제도 조정이 심했죠. 저는 이거 사실은 이날 다 털었어요. 네. 이날 아니길래 털었어요. 네, 나왔는데 내용 별로 없어서 털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이렇게 돼서 우선 대상자가 되면서 재료 노출로 하면서 이제 쭉 뺐죠. 여기까지. 뺐죠?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조정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조정은 끝나서 지금 파는 거는 사실은 무의미하죠. 네, 더 이상 뭐. 그런데 이제 주봉도 보시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월봉을 봐도 조정은 끝났어요. 네, 빠져봤자 조금 더 빠질까요? 네, 근데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파는 건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지면 매수 시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HC에는 이제 제가 그 전까지 그냥 단순히 한번 반등 주면 한 이 정도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접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어차피 분리 매각을 해버리면 이제 현대 퓨처넷인가요? 걔네가 이제 우리가 주주가 되면서 그 회사가 1조 원이라는 총알이 준비가 되는 거죠. 매각 대응까지 해서. 1조 원으로 무척 큰 회사, 최소한 1조 원의 3배 가치, 한 뭐 3조 원이든 4조 원 정도의 캐파가 되는 회사를 인수하겠죠. 그때는 초대박이에요. 근데 그 인수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나 뭔가 이렇게 흐지부지되게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겠죠, 여기서. 흐지부지하게. 만약에 여러분도 보시면
그런 큰 회사를 인수하는데 뭐 한 달 보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실사도 들어가고 그 전에 들어갔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6개월 안에는 이제 큰 뭔가 시세를 줄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내가 돈이 입금되고 그러면 그때 약간 반등은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6개월 그러니까 다음 분기 11월 중순 되기 전까지 그때 또 매각 대금이 들어온다면 약간 재무제표가 좋아지니까 그때쯤에 3분기가 이제 매출이 발표할 때쯤이면 그때 조금 시세를 줄 수는 있는데 큰 시세는 역시 그 돈으로 뭔가 딴 회사를 인수할 텐데 그게 단시간에 안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주가는 그렇게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초대박을 먹는 거죠. 근데 못 버티면은 이제 예, 빠른 선택을 해야죠. 반등을 줄 때 어느 순간에 나와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반등은 다시 줄 거예요. 주는데 바로 주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시키죠, 횡보. 예, 횡보를 시키다가 또 한번 힘을 모아서 좀 올리고. 대세 상승은 그때까지는 좀 없죠. 이거를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한번 보죠. 네, 미래 ING도 있죠. 미래 ING 역시도 그 청급성 자산이 시총보다 많죠. 지금 시총이 488억밖에 안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랑 뭐 유가 증거까지 해서 뭐 900억까지 되죠. 그런데 그 돈이 있어도 주가는 계속 이 모양이죠. 왜냐면 돈은 그냥 자산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산주. 그거를 써서 최소한 3천억? 예, 3천억이나 뭐 시총이 3천억에서 한 2,500억 되는 회사를 인수한다. 그때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분기 8월, 10월쯤에 이제 요 현금성 자산이 이제 잡히면서 반등은 조금 줄 수 있겠죠. 이제 대세 상승은 역시 그 계약인데 얘도 지금 매각이 거의 3월달? 3월달에 됐나요? 네, 3월인가? 4월에 입금됐나? 하여튼 지금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횡보죠. 횡보입니다. 이거랑 똑같이 횡보죠. HCN의 미래가 얘죠. 계속 횡보예요, 횡보. 그래서 시세는 단기간 큰 시세는 나오기 좀 힘들다. 그렇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걸 기다린다면 미래 ING가 아무래도 매각을 한 5개월, 5개월은 아니고 한 4개월 정도 일찍 한 거죠. 4개월 거의. 그러니까 얘가 먼저 그 회사를 산다고 해도 얘가 더 빨리 살 확률이 높겠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미래 ING에서 먹고 현대 HCM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런 걸 기다린다면. 그래서 미래 ING를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현대 HCN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게 이렇게 비슷한 케이스를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GN1 에너지입니다. 예, 지금 뉴가 있을 거라 그래 놓고 없으니까 계속 흐르죠. 이럴 경우에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제 그 내부적인 상황을 모르는데 어쨌든 원래 다 그 누구들도 그 내부적인 걸 좀 아는 분들도 화요일로 그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나올 때까지는 흘릴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제 거의 요거를 흘러서 가서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기 물렸던 애들을 이제 이렇게 계속 받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이격이 줄어들죠. 그래서 다시 이격이 모였다가 다시 또 벌어지고, 그러니까 모이고 벌어지고 이평선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원하는 에너지는 물린 분들은 이 자리에서 못 간 이유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면 계속 흘러요. 근데 흐르다가 뭐 뮤를 한다. 이제 그쪽하고 이제 계약을 했다 하면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전까지 계속 흐른다는 거. 그래서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이 왔어요. 예. 저도 그렇게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안 내보내는 건 또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리고 주담한테 한번 통화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i3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계속 끝에 잡아주죠. 네,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i3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이 고점을 향해서 갈 거거든요. 매출이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죠. 네, 보십시오. 주봉도 이제 딱 꺾여서 눌렀죠, 꺾였죠. 이제 이렇게 가죠. i3 시스템은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공장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i3 시스템을 실적주로는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주식을 원하면 이 주식을 들어가서 이 고점을 깨는 뚫고 올라가는 날 그때 보고 좀 하루 이틀 있다 정리하던가 그때 정리하던가 그건 이제 알아서 정리하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 2만 원이 넘을 줄 알았다는 건 알았지만 지금 이제 2만 원대 중반을 향해 가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원래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다들 한 이 정도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왔죠. 바이넥스가 뭔가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니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이 이제 올려놓으면은 보십시오. 이번 달 같은 경우 이것도 한 막 이 정도까지 올리겠죠. 그리고 쭉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번 달 다 해먹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올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쭉 뺀다는 거죠. 쭉. 과열권에 들어섰어요. 어차피. 거의 이 최고가 깨니까 25,750원. 깨면, 올리면은 뭐 한 3만 원까지도 갔다가 찍고 떨어질 수 있겠어요. 지금 시세로는. 예. 근데 이거는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재수없으면 진짜 또 이거 윗골이 쭉 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 얘기하지만 성장주에 대한 그러한 투자는 밸류에이션을 안 본다. 그냥 묻지마 투자다 이거예요. 이제 해먹을 건 다 해먹자는 겁니다. 쭉입니다. 쭉 갔다 쭉 빠집니다. 바이넥스는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을 단타 구간으로 봐도 되고 저는 근데 좀 들어가기 싫죠. 지금 대상을 입었기 때문에 괜찮은 단타거리예요. JW 신약이죠. 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눌렀죠. 눌렀다가 이제 도지죠. 주봉을 봐도 이제 여기까지 더 찍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조정주입니다. 이번 주는. JW 신약도 8월 달에 좀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늦어지면 9월인데 제 생각엔 8월이 좀 이벤트가 오지 않을까. 그럼 이번 달에 어쩌면 이걸 찍고 올 수도 있고 찍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이거를 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월봉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월봉이 여기까지 6,500원 정도까지 가준다면 다음 달에 좀 시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JW 신약은 지금 싸잖아요. 저처럼 삼성제약이 이 가격에 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신신제약, JW 신약, 신신제약, JW 신약, 삼성제약 어쨌든 제약주들이 다 바닥에 있는 거 막 올리죠. 네. 신신제약은 생각대로 이제 이렇게 쭉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끝났죠. 네. 신신제약은 이제 그 해먹던 애들이 항상 이렇게 쭉 올렸다. 요번에 좀 더 많이 올렸죠. 그런 거죠. 그러면 시대가 끝났죠. JW 신약은 시세가 많이 남았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근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되죠. 8월달, 늦어지면 9월까지. 그렇게. 안전하죠. 그 JW 신약은 지금 들어가세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뭐 올라갈 때 탄다? 괜히 물려요. 삼성제약처럼. 저도 지금 삼성제약을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공부를 미리 했으면 미리 들어갔을 텐데 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일본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이게 페인트인지 이렇게 페인트인지 진짜 하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페인트로 볼게요. 여기 이제 주봉상 요 이격을 줄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근데 이번 달에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주봉을 봤을 땐 좀 조정을 주다가 갈 수도 있겠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소재 기업이죠.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소재들이 있죠.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태양광에도 들어가고 소부장주라고 그러죠. 예. 그래갖고 아주 제 생각에도 이번에 이 추세가 망가지지 않을 것 같고 페인트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광전자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고점에 시작했다가 종가에 좀 이렇게 빠지는 이제 이런 차트, 긴 꼬리단 음봉 차트 이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역시 이렇게 슈팅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빼는 경우도 있고요. 요런 게 또 유행이에요. 단발성으로.
그죠? 여기 긴 꼬리 달고 이걸 뚫었지만 부담스러운 거죠. 뚫었다가 다시 밀리죠. 예. 그래서 광전자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밀리다가 또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시세를 그렇게 시세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삼형화학입니다. 이것도 이제 소부장제도 비슷하게 해갖고 그 일본의 그 무역 규제 뭐 이런 거에 반대 이익부터 좀 좋아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날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잘 싸다가 이렇게 가면 또 가더라고요. 주식들이 요즘에 세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섰을 때도 이게 반전의 서막이다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이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때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장 끝나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또 갔죠. 이렇게 갔다가 좀 빠지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봤을 때 삼형화학도 요거 한번 찍고 떨어지지 않겠어요? 떨어져도. 네. 그래서 추세를 단기간에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한번 세우거나 이렇게 세우면은 가더라고요 또 추세들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응축됐던 힘들이 이렇게 한번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끝물 느낌이 많이 들어서 9월 달이 너무 불안합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계속 추세를 다시 살리려고 그래요. 여기요. 그래서 한번 올려봤고요. 네. 계속 쌓아 올리죠. 이렇게 쌓아 올리다가 이번 달에도 양봉이 되면 다음 달 길게 뽑을 수가 있겠어요. 이번 달 양봉으로 바뀐다면 다음 달에 좀 길게 빼올릴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음 달 다섯 개가 되면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 월봉의 차트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앱 클론에 대해서 누가 올렸는데요. 무상증자를 실시했죠.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데 무상증자 이후에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힘을 받아서 조금씩 올리더라고요. 무상증자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많이 받았다면 계속 기다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우선은 그 무상증자가 끝나고 바로 막 탄력 있게 올리진 못하고 거의 좀 이렇게 약간은 좀 그러니까 희석되는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웹클로는 좀 뭐랄까 좀 큰 시세를 바라고 들어가기엔 좀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계속 채워나가니까 또 이렇게 채워나가겠죠. 채워서. 네. 차트도 그렇죠. 예. 주식수가 어차피 무상이든 유상이든 물론 무상증자가 좋긴 한데 그게 이제 무상증자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호재인데 발표되고 나면 그 주식이 상장돼서 희석이 돼야지 또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시총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조금 희석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주가가 그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세가 망가져서 막 이렇게 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리를 잡겠죠. 그렇습니다. 에클론입니다. 누가 물어봐서요. 네,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가 갭이 좀 나오면서 올랐네요. 이 고점을 향해서 삼성전자도 가나 봅니다. 예, 딱 차트가 그렇죠.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근데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근데 지금 여기서 더 뚫어준다면 이걸 뚫을 수도 있겠네요. 수렴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점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안정적이겠네요. 당분간은. 네, 삼성전자 대형주가 월요일 날 아니 화요일 날 많이 올랐죠. 화요일 날. 근데 삼성전기도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주들이 대형주들이 좀 시세를 많이 받았죠. 전고점을 향해서 가네요. 전고점을 이렇게 가면 뚫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전고점을 뚫다면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뀔 수가 있죠. 여기서 수렴을 하냐는데 우선 요것 뚫고 요것 뚫고
삼성전기는 요것 뚫고 요것 뚫고 그거까지 보면은 다시 추세를 상승으로 바꿀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좌절이 된다면 다시 또 수렴이죠. 저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요번에 만약에 삼성주들이 계속 간다면 이걸 뚫어서 다시 시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삼성전기도 지금 좀 야리까리한 위치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고요. 예,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 봅니다. 하여튼 좀 잘 이렇게 하셔서 조금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제 뭐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하다 보면 주식이 물려서 가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어차피 더 이상 급락만 안 한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샷샷 댐이 좀 올해는 좀 넘겼으면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수익 내세요.